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갑시다. 지금 잘 드러나요. 좀 이따가 이제 바로 문제 적용할 거니까. 잘 드러나요. 자, 이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좀 출제돼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쉬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요 노란 책에, 이게 주황색이죠?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 책에 보면 뭐 산수 문제도 있긴 한데 뭐 그런 문제가 최근에 출제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를 좀 물어봤다. 그래서 역선택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추어진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감추어진 속성. 감추어진 속성. 감추어진 속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죠. 내가 정보가 없어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중고차죠? 중고차. 그죠? 그래서 차 잘 보시는 분들 되게 부러워요. 차 잘 보는 사람들은 딱 보면 이제 딱 본 다음에 이제 딱 살 수 있잖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몰라. 차를 산 날 기계세차 돌리는 사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일이 세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손으로 세차를 해본 적이 없다. 차가 이제 해주는 거죠. 이게 그 기계세차. 세차 좋아합니까?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중고차. 내가 참고로 제 차 지금 찍혀 있거든요. 전에 한번 남의 차 한번 살짝 받고 도망간 적이 있어. 아, 이런 얘기 하면 되죠. 아니야. 또 저를 또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제 차도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차를 차를 딱 봤는데 갑자기 차 밑에 뭐 검정색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묻힌 걸까 남이 묻힌 걸까 되게 고민이 됐어요. 되게.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건 있다는 걸 주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주인 알죠. 근데 그걸 사려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 얘기지. 여러분들 나중에 나중에 전에 사기당했던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신호 발송, 선별, 표준화, 강제가입, 정보 공개,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들 신호발송과 선별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무사 자격증 따는 이유가 뭡니까? 난 유능하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난 유능하다. 신호발송. 그럼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화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가서 역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맥도날드 가면 된다. 그죠? 체인점 가면 맛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입니다. 얘. 여러분 참고로 책을 보시면 책이 이제 보험시장, 노동시장, 뭐 여러가지 시장으로 다 나눠놨어요. 그건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이게 왜 역선택인지 기본적인 논리 하나를 기억해야지. 감추어진 속성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시장이라면 선별과 표준화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 기본 강의 다 했잖아 이거. 근데 선별과 표준화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럼 그 사람이 뭐 한다?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신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선별하는 거지,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지금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거기 있는 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제가 뭐 지금 기본 강의에서 한 거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읽어보시는데 다만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죠. 뭐예요? 그 예시들이 다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결국 그 예시가 똑같이 나와도
이 감추어진 속성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것만 파악하면 쉽게 끝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지금 강제가입이라는 것은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보험시장에서 관련이 되는 거죠. 보험시장. 보험시장.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자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높은 자죠. 그러니까 병에 걸릴 가능성만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고 낮은 사람이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망하게 돼.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다 가입시켜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여러분들 책에는 좀 이름을 외우기 힘들게 써놨어요. 거기 뭐라면 강제 집행이라고 써놨어. 이거를 페이지 65페이지에 강제 집행이라고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강제 가입이든 이게 똑같은 말 강제 집행이든 똑같은 말 가입 의무화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되게 강조한 이유가 은근히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특징적인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냥 대부분의 문제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분할 수 있나요 정도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가게요. 도덕적 해이. 자, 여기는 뭐냐? 우리가 감추어진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감추어진 행동. 감추어진 행동은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야.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얘는 행동이 변한 것이에요. 행동이 변한 것. 행동이 변한 겁니다. 그죠? 행동이 변한 거죠. 자기가 의무를 잘 하지 않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 회사 그만둘 때쯤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덮어두고 나가서 후임자가 온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 있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여기다. 여기. 그죠? 행동이 변한 거죠. 그래서 책에는 뭐 다 따로 빼놓기도 했지만 뭐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을 그냥 연결해서 써요. 물론 이걸 뭐 따로 빼서 하셔도 되고 넣어서 하셔도 되고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주인 대리인 이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와 CEO, 국민과 뭐 정치인 뭐 이런 룰 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보험회사, 보험시장, 노동시장 뭐 다 나눠서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아까 방금 한 게 마음이 떠서 일을 열심히 안 했다가 뭐예요? 노동시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금융시장이죠. 내가 열심히 돈을 빌릴 때는 저한테 한번 회생의 기회를 주시면 국가와 민족, 나의 발전을 위해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한 다음에 뉴스에 나오는 거지. 재산,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호호 탕감 받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 있잖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요. 아 진짜 재밌어. 아 물론 거기에 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밥 먹는 거 진짜 재밌어. 그리고 뭔가 약초를 알아가는 느낌이에요. 되게. 그래서 45번 맨날 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맨날 친구한테 돈 떼인 애들이 너무 많아. 그죠? 친구가 돈 빌릴 때는 뭐야? 나한테 열심히 갚을게. 빌리죠. 그 다음에 뭐해? 도망가지. 그게 뭐예요? 여기다. 그럼 3. 대책이죠? 대책에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감시. CCTV 설치하는 거지. 도덕적 해이 못하게.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 NC소프트에서 만든 게 뭡니까? 자리를 15분 이상 비우면 일한 시간으로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리를 15분 이상 비우면 업무 시간으로 안 친대요. 그건 휴식했다도. 그래서 그 시간을 다해서 앉아있는 동작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죠? 그죠? 회사 무서워서 못 다녀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거죠? 열심히 했어? 돈 줄게. 그 다음에 뭐예요? 효율성?
임금이 있죠? 효율성 임금. 효율성 임금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보다 더 큰 임금을 주는 거예요. 더 큰 임금을 주는 거. 그래서 효율성 임금은 임금을 많이 주니까 너 여기 나가면 이 돈 못 받아? 열심히 일해. 이런 뜻이고요. 요건 노동시장에서 다시 한번 볼 시간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이거죠. 기초 공제 제도예요. 그죠? 기초 공제 제도. 여러분 다 교통사고 한 번씩 나보셨죠? 아, 뭐 큰 교통사고 말고요. 아, 참고로 저는 교통사고를 여태까지 운전하면서 한 8번 정도 낸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게 다 누가 다친 적이 없어. 그냥 되게 사고가 날 만한 속도에서는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냥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이 안 보여서 탁 박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그러니까 되게 큰 사고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심하니까.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안심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약간의 골목길, 요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알고 보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가는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화재보험이다 라고 하면 내가 보험 가입 전에는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으나 보험을 가입한 후에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거죠. 행동이 바뀐 거죠. 그런데 기초공제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고를 내거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그 돈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어쨌든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랑 이 둘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기초공제제도는 어디 예시라고? 도덕적 해이의 예시고, 그 다음에 강제가입 똑같은 말, 강제집행 똑같은 말, 가입 의무화는 어디 들어가는 거다? 역선택의 예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